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수요일에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요즘 때가 때이다 보니까 인사도 이런 인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고26님, 유튜브로 마고26님이 모두들 함께 이겨봅시다 이런 인사 건네주셨고요. 역시 유튜브로 겨울달님은 전국에서 모여준 의료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건네주셨네요. 저희도 여기에 한마음 얹고 네.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역시 관심이 집중된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요. 네. 전날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가 모두 977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3명이 사망해서 사망자는 11명이 됐고요. 네. 특히 경기 고양 명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몽골인 남성이 숨져서 외국인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에서는요. 교인 21만 2천여 명의 명단을 정부에 제공했고요. 네. 정부는 이 명단을 보완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전달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지자체장들은요. 신천지 제공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신천지 과천본부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강제 진입한 다음에 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여 명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에 의지하지 않고 경찰 등과 협력해 더 확인하고 파악하겠다고 서로 경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보된 명단에 대한 확인 부탁을 일단 먼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회도 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이 마스크 수출 물량을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네. 신천지 시설 잠정 폐쇄를 검토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걸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이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방역이나 조치 네. 권한을. 근데 조치를 재량이 아니에요. 의무로 돼 있어요. 규정을 딱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권한보다는 책임과 의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지금 하는 방법이 네. 법의 근거에서 하는 거고 오히려 대구시장이나 이쪽도 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법에 돼 있는 거를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전 법률가로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3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그 사망은 몽골인 다른 지병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기저질환이 엄청 기저질환이 많았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영향이 있다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좀 논란이 또 하나가 있는 게요. 네. 지금 가장 뉴스를 1면 3면을 달궜던 봉쇄 논란이 있는데 이게 정부가 대책을 쏟아냈는데 이거를 발표한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대구 경북 봉쇄 조치라고 발표를 해서 엄청 논란이 됐거든요. 네. 이 브리핑에서 정확한 워딩이 대구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해서 확산을 조속히 막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얼핏 듣다 보면은 그 봉쇄가 우한처럼 지역을 막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돼서 이게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어제 워낙 논란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봤더니 사실은 그 감염병 학자나 이런 분들도 봉쇄라는 표현을 쓰고 많이 있어요. 완화 그렇죠. 봉쇄를 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봉쇄 예. 이제 이런 표현을 지금 이제 그 의료인들이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거기에 준해서 아마 표현을 네.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브리핑 말고 네. 그 다음에 기자들과의 그러니까 문답. 질의응답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데요. 이동 제한 예.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진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해명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소식인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고요. 네. 서울고법 형사 1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함에 따라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7시 37분쯤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고요. 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 보석 허용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요.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께 여쭤봐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래서 뭐 변호사들끼리 논의도 좀 해봤어요. 예. 법 규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항고를 했을 때 집행을 정지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학살 대립이 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에서 그 대목은 봤는데 예, 그게 예. 무슨 뜻이에요, 그 얘기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예. 불복하는 거를 항고라고 그러고요. 예. 그걸 다시 재불복하는 걸 재항고라고 그러는데 예. 항고는 아니고 재항고를 했을 때는 예. 그 집행 자체를 정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 규정이 있는데 그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여기서 항소, 상고하고 항고는 아, 어떻게 다른 거예요?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를 항소, 상고라 그러고요. 그렇죠. 요거는 보석 같은 거는 판결은 아닙니다. 아, 그 판결에 포함이 안 돼요? 예, 결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그거는 재판부가 신병 처리 같은 것들은 결정인데 예.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 재항고라고 표현하는데 아, 그래서 항고란 표현이 나오는 겁니까? 예. 조문이 조금 애매해요. 즉시 항고라는 얘기까지 하면 더 하여간 복잡해지는데. 법률용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설명은 네. 저도 좀 이해가 그래서 안 저희들도 갔습니다. 사실은 유권 해석도 있고 그 형사주석법 같은 것들을 보니까 네. 해석이 대립되는데요. 아마 네. 재판부에서 대립되는 거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일단 집행 정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구속은 풀어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석 결정을 처리하고 이제 법정 구속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재항고를 하니까 예. 그럼 집행이 정지가 된다. 그때부터는 집행을 정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유권 해석입니다. 그러면 재항고를 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네. 해석상 그렇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요번에 이제 그 재판부가 그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한 게 네.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수 이분이 취소할 수 저도 있죠.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징역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이분이 2심에서요. 2년이 네. 늘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보석이 예전에 보석했던 게 취소한 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늘어났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실형을 사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은 보석 상태가 맞느냐 보석을 취소한 게 맞느냐 네. 그 판단을 법 규정들이 애매하게 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제 상고가 이루어지면 네. 그 대법원에서 최종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네. 그러면 그냥 그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예. 봐야 되는 뭐 거예요? 또 다시 판단을 할지 말지는 지금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형사 절차라는 거는 사실은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뭐 무죄 추정이 적용되기도 하고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한 번적으로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면 뭐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3심이 끝날 때까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찬성 반대의 차원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재판부에서 그 보석 결정을 내렸다가 취소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김전환 기자 잘 이해가 저는 되세요? 일반적인 법감정에서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찬반 예. 입장이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네. 된다는 그걸 좀 말씀. 조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즉시 항고라고 얘기가 조문을 있고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근데 그 원래 그걸로 네. 두르려고 한 게 아닌데 여기에 네. 좀 이상하게 적용이 되네요.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그 허점 파고 들어갔지. 정확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주의했다? 이때까지 그런 게 많았는데 이걸 아무도 못 봤어요. 사실은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유능한 변호인들이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명박 전 대통령 4-5명이 입장에서는 예. 방송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논의를 다들 이거 하는 변호사들이에요. 예. 근데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는 되면서도 야 이게 있어? 재항고 즉시항고였냐?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파고들어서 좀 풀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불의의 일격 이런 겁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알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설명 말씀 듣긴 했는데 잘 이해는 안 돼요. 정말 저는 제가 정말 설명해 이해가 안 드리지만 갑니다.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예, 민주당 관련 소식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비례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 청년 조직인 전국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민주당을 창당을 하자는 건데요. 네. 그 이유가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청년 세대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불만을 또 해소할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 전국 청년위원회를 청년당으로 개칭하고 중앙당에 분과위원회를 두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 예. 민주당을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약간 예. 시도당 형태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걸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비례정당 창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게 현실성 있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게요. 뭐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미래한국당에 지금 의석수 다 뺏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우리도 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청년당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으로는 별개의 정당이 되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저희가 잠깐 여기서 뉴스에 잠깐 일단 멈춤하고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청년위원장 잠깐 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장경태 청년위원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짧게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그 청년위원회를 전국 청년당으로 그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당내 당으로서 전국 청년위원회를 전국 청년당으로 개편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청년민주당으로 만들거나 개편하는 것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당내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만 그냥 그 청년위원회를 전국 청년당 이름만 개칭한 거지 별도의 정당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비례전당 어떤 위성정당하고는 얘기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나와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제 청년의병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은 분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청년위원회가 혹은 청년당이 뭐 밖에 당 외곽으로 나가서 청년당으로 개편하는 거는 논의된 건 없지만 네. 청년들이 나서서 좀 뭔가 청년민주당 등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잠깐 여기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전국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국 청년당이라고 해서 별도의 정당은 아니고 그냥 청년위를 좀 더 확대 개편하면서 이름만 바꾼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네. 비례 정당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를 네네. 하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이 전국 청년당을 뭐 그 경우에 따라서 떼어 가지고 비례 정당으로 등록할 여지도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현재. 네네.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이걸 가지고 비례 전문 위성정당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 자체는 오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네. 저희가 그렇게 검토한 바는 없고요. 예. 그냥 청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년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예. 아마 또 다른 어떤 세부 글 통해서 또 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이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네. 그 위원장님도 지금 공천 신청하셨죠, 민주당에. 네네. 동대문 을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청년당이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 돌기 위해서는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그렇죠.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공천 신청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언론이 좀 오버센스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도 되는 거겠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뭐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당 네. 밖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시민들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과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그거는 본인들이 또 판단하기에 따라서 네. 어찌됐건 이번 21대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정당이 제1당의 지위가 유력해지고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또 그렇게 되면 이 4+1 합의 정신이라든지 촛불혁명 과정이 어떤 혁명에 대한 목표가 네. 좌절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어찌되었건 지금 계속 업사이드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가 심판이 허용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승패 이후에 심판 탓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되건 선수로서 심판에게 공인된 규칙으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네. 과정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뭐 저희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일부 좀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그 위원장님 말씀이니까 정확히 뭐 교통정리는 좀 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전국 청년위원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이 문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완전 잘못된 보도네요. 그러면. 해석하고 말 것도 없는 예, 거잖아요. 본인 완전 아니라고 잘못된 하는데. 보도라고 볼 수는 그러니까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네. 명칭이 네. 청년당으로 되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오해가 아니, 시작이 된 거니까. 보도는 뭐 잘못됐다고 뭐 제가 말은 잘못했는데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 당을 만들겠다는 게 근데 아니니까. 저는 약간 취재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의심은 거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래요? 듭니다. 아니, 시간상도 왜냐면, 그렇고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해놓고 만들 수도 저는 없지 않을까 그게 싶긴 지금 하거든요. 계속 군부를 떼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요. 송영길 의원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를 좀 말을 했고 정봉주 전 의원도 제3의 길은 비례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고 손혜원 의원도 비록 민주당은 아니지만 본인이 만든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데 주변에서 만들라는 요구가 있다라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만들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어떡하냐 만들었다는데 냅둬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아니, 있습니다. 그거야 예. 뭐 정리를 그럴 수 하면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움직임 네. 주장과 움직임이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네.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청년위원회를 청년당으로 만들어서 그걸 비례정당으로 떼어서 등록을 한다. 이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그건 거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건 그도 하고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고요. 다른 네. 시나리오 그러니까 당 밖에서 네. 이른바 자발적인 시민들이 뭐 시민의 정당 뭐 네. 이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걸 만들어서 비례정당으로 등록한다.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장경태 위원장 인터뷰 논의 이거하고는 차원이에요. 별개인 것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뭐 그래요. 민주당 위성정당 택이 될 수가 있지만 시민이 그걸 한다 그러면 그걸 막을 근거도 사실 없는 거고 네. 미래통합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비례정당은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죠. 그래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가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데 네. 또 선거는 전쟁이에요. 음흠. 전쟁에서 져놓고 사실 국회의장도 좀 많이 뺏긴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뭐 네. 계산 대충 해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그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해가 4+1을 했는 입장에 주도해서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밖에서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걸 찬성 좋아는 하지 않을까. 또 그걸 한다 해가지고 그걸 막거나 비난할 근거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심지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네. 거죠. 지금 박준 변호사께서 말씀해 이게 이제 현실론이 이제 그렇죠. 그 축이 이제 그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라고 할까 원칙론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상태로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되거나 그 묵과가 되어버리면 자기 부정 아니냐. 그렇죠. 또 이런 영향이 어떤 없죠, 거 사실. 지적도 네. 있고 이게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의당하고 관계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렇게만 일단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진아 기자,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